어, 안녕하세요. 저는 EX 반항에서 EX 마니아로 요즘에 이판사판 EX판 하고 있는 A1 구본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까 그 장민 박사님께서 좀 EX의 어떤 블록체인과 AI 그리고 이 크립토 커런시 시장에 대한 어떤 매크로적인 시각을 좀 많이 공유해 주셨다면 저는 오늘은 그냥 하나의 젊은 청년이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해오던 청년이 왜 EX를 선택을 했고 EX의 어떤 비전을 보게 되었는지를 좀 같이 편안하게 공유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라기보다는요, 그냥 저도 여기 국화차 한 잔 이렇게 떠놓고 있는데, 그냥 차 한 잔 드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부제로 경제적 자유를 향한 마인드 셋업, 그리고 EX 비전 트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좀 EX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같이 한번 그려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맨날 제가 누군지, 그리고 윤미호 대표님께서 맨날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36살 치고는, 다양한 경험들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하는 사람이지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제일 마지막 했던 직업을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이 영상을 이게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어서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25kg가 지금 쪄 있는 상태지만, 같은 사람임을 감안해 주시고, 너무 충격은 받지 마시고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전부터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저희 부모님 때문이기도 한데요. 항상 이렇게 흐름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열어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자라오면서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제가 카투사로 군복무를 한 시점 이후로 그 옆에는 이제 제가 청소년 교육 관련해서 되게 후대에 대한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커서 제가 이제 교육 박람회를 부산 백스코랑 일선 킨텍스에서 한 6년 정도 계속 기획을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이제 강동구청장님이랑 그 당시에 같이 이제 그 강동구 안에서 교육 지속 가능 발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교육분과 자문위원을 맡았었고,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처럼 한국말을 잘 못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말을 좀 고치려고 부모님께서 그러면 연기학원을 한번 가봐라 해서 이제 연기학원에 갔다가 또 거기서 제가 시키는 건 항상 잘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지원해 봐라, 어디 지원해 봐라 하면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저게 나랑드 사이다 뭐 광고 찍은 거, 그 다음에 뭐 웹드라마 뭐 주인공으로 캐스팅 됐던 거, 이런 미디어가 판도가 바뀌는 흐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트레디셔널 미디어에서 이제 뉴 미디어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 시점에 제가 또 운이 좋게 이렇게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는 이제 유튜브도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이제 웹 드라마, 웹 영화, 이렇게 1인 미디어 플랫폼, 이런 플랫폼 흐름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을 감사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모습도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 TV에서 영어 교육 방송을 제가 베스트 BJ로 진행을 했었고, 또 한 3년 정도 방송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방송을
계기로 중국에서는 한 14만 명 정도 동시 시청자가 같이 방송을 보는 그런 인터넷 왕홍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원래 방송인이 될 사람이 아니라 교육 사업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교육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방송을 접고 나서 이제 교육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을 미디어로 녹이는 컨설팅 일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이제 뭐 정치인들이나 그다음에 기업 이렇게 뉴미디어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하고 기획을 해주고 운영을 하는 그런 일을 좀 했었습니다. 또 청년 정치학교라고 여의도에 그런 청년 정치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뭐 저희 같이 동기하던 사람 중에는 뭐 국민의힘에도 있고 뭐 민주당에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정치로 활동하는 이제 청년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사실은 정치로 나가지 않은 이유가 일단 너무 더러워요. 더럽다는 얘기가 어, 힘이 없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좋은 취지와 뜻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파워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다 보니, 청년들을 간판으로는 내세우지만, 실제 청년들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런 필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정치를 하자 해서, 이제 제가 학교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키우는 그런 학교들을 세우고 싶었는데 학교를 세우려고 보니까 돈이 또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서울에 있는 한 30곳의 대학에서 이제 한 30명 정도를 모집해서 6개월 동안 이제 청년 포럼을 제가 기획을 해서 운영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제 사비로 그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쓰는 일이거든요. 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지속하는 것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이거를 하고는 싶은데 점점 이제 제가 모아뒀던 돈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또 정치인들의 후원을 받자니 한쪽으로 너무 편향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희 그 이사장 제가 아는 이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학교를 설립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너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들을 마음껏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한 4년 동안은 제가 영어 특화 대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학교를 설립하는데 같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제 EX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사실은 EX와도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학교가 4년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잘 안정화가 되고 운영이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글로벌하게 지금 시대와 흐름에 맞게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현행을 좀 유지하고 싶으신 이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삶,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이런 것들과 이 학교가 같이 가기에는 이 학교의 그릇이 너무 작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재수없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자립이 돼야 되고 독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나이가 36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그냥 지르고 막 도전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36이 되다 보니까 이제 현실의 벽도 생기고 내가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기에 두려움도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시대가 너무 급변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과거에 배웠던 지식에 이렇게 쌓여 있어서 거기서 제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 찰나에 EX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부자가 되는 기회는 노력이 아니라 어떤 시대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시대마다 부자가 되는 어떤 기회들이 주어지거든요. 뭐, 우리가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또 우리 오 프로님께서도 항상 얘기하는 Great Grace Period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부의 계층이 완전히 뒤바뀌는 아까 장민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의 계층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변곡점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하는 대부분은 이제 도태가 되겠지만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타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는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서 지금 이런 강의들을 듣고 계신데, 그게 저는 이미 1%의 흐름에, 타고 계신 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이에 불문하고 지금 이런 흐름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이 흐름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건지를 고민하고 계신 여기 계신 모든 EX 우리 회원분들은 이미 1%의 흐름 속에 들어와 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의 흐름을 보면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돈을 벌려면 돈이 모이는 곳에 있어야 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렇게 물물교환부터 시작해서 금이 동전이 되고 지폐가 되고 신용카드가 되고 이제 전자화폐 뭐 네이버 머니라던가 요걸 넘어서서 이제 암호화폐의 시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어디에 모여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행복한 좀 상상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질문을 준비를 몇 가지를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1960년, 70년대에 강남 개발할 당시에 땅을 사두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 저는 만약에 그랬다면 전 EX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서 만약에 2008년에 우리가 강남 아파트 34평의 가격이 한 6억 후반에서 7억 초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강남 아파트를 구매를 해두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리액션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잘 이 리액션을 볼 수가 없어서 되게 행복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이 상상만 해도 참 즐겁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도 놓쳤으니까 한번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300만 원일 때, 그리고 리플 가격이 168원일 때, 우리가 1억 원어치만 구매를 해뒀다면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요건 사실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제가 비트코인이 한 300만 원 되고 리플 가격이 한 168원에서 198원 요 사이였을 때 제가 1억 원어치를 샀어요. 그러니까 리플에 대해서 이제 정보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을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듣게 됐는데 딱 집어넣었는데 168원에 한 10몇만 개의 코인을 구매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500원이 되고 갑자기 1000원이 되고 그다음 4,500원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원희장님만큼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전 여기 있죠.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되는 기회는 노력이 아닌 시대가 만들어내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잡는 데는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고요. 또 그것들을 잡기 위한 노력과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점에 팔려고 했지만 4,500원짜리가 4,000원이 돼서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4,500원까지만 올라가면 팔아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3,500원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4,000원만 되면 팔아야지 했는데 그게 2,800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욕심내지 말고 3,000원까지만 오면 팔자 했는데 그게 2,000원으로 떨어지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샀을 그런 본절에 거의 가깝게 해서 그냥 빠져나오고 다시는 내가 이 코인판을 돌아보지 않으리라 하고 이 코인 세계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원 이장님이 종종 강의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와 그 비트코인을 알았던 시기가 조금은 더 빠르셨지만 그래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 이장님은 그 기회를 잡았고 용기와 결단과 노력과 대가를 치르면서 지금 그 흐름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셨죠. 근데 저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잘 알지 못한 어떤 흐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릇이 안 되어 있었어서 사실은 저는 그 잃어버린 7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서야 EX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혹시 새로운 분이 오셨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을 했지만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흐름은 아무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이게 한 60년 전, 70년 전에 사셨던 분들은 볼 수도 없었던 흐름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사는 이 인생 속에 정말로 축복처럼 주어진 이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못 만들 것이냐의 문제지, 이 흐름에 대한 의심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래도 사람들이 괜찮았는데, 그냥 코인이라고 만약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고 이 EX를 설명하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좀, 저도 아까 보셨지만, 나름 저 잘난 맛에 되게 잘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막 저를 만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저랑 같이 뭘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그냥 대우받으면서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EX를 하고 나서 정말 이 흐름이 너무 중요하고,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흐름이어서, 이제 제가 이 흐름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다 보면, 사람들이 코인? 아, 도박? 아, 너 그거 한다고? 아, 나는 바빠서 못해. 아, 나는 바쁘다 그래 놓고, 카페 가가지고 디저트 먹고 할 거 다 하면서. 그런데 바빠서, 아, 나는 그거 알아볼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스스로, 암호화폐와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근데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가 그 흐름을 정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 사람들이 어떤 흐름에 대해서 되게 스캡티컬하고 되게 비판적이고 비판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흐름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기업들은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에 다 뛰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또 다른 암호화폐들을요, 자기 기업의 자산으로서 모아가고 있고요. 또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들도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을 끊임없이 보유하려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을 이제 그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략 자산이라는 거는 핵무기나 항공모함, 그 다음에 이제 폭격기 같은 거, 이렇게 국가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산을 이제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국가 전략 자산에 비트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패권 국가인 전 세계 1위 강대국인 미국이 자신의 국가의 존폐를 결정할 중요한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선택을 했다면 그 흐름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정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경험해 봐야 정말로 나는 그럼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를 조금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리플이 제가 그때 4,500원이었던 그 리플이 다시 4,000원이 넘고 4,500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지금이야 암호화폐가 이렇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안 되고 다른 민주당에서나 이렇게 당선이 되면 또 이 열풍이 식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치만 법으로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했다는 거는 그냥 트럼프가 아, 나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할래 라고 해서 법이 채택이 되고 상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이 국가의 미래를 두고서 지금 굉장한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중요하겠죠.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뜬 뉴스지만요. 네이버가 이제 업비트,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거래소죠. 그 업비트를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떴었어요. 그러면 왜 이 네이버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 이 업비트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왜 인수를 하려고 할까요? 앞으로의 세계는 우리가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결제를 하고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생존을 위해서 철저하게 미래를 구상해야 되는 기업들은요, 이런 흐름들의 이 시작점들을 놓치지 않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명동에 가보시면 이렇게 암호화폐를 ATM기처럼 뽑아 쓸 수 있는 그런 ATM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고요. 아직 한국인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법이 아직 상정이 안 돼서요. 그렇지만 이미 미국에는 4만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이런 암호화폐 인출기 이런 것들이 이제 설립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폐가 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인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돈이 몰리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주식도 하지만 주식 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물 시장만 해도 15조 이상이 거래가 되고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100조 이상이 거래가 되는 시장이 바로 암호화폐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암호화폐라는 것들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사실 그 기회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등폭이 너무 크고요. 정말로 그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뭐 코인의 가치 이런 거 따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 세력에 의해서 이 가격들이 세팅이 되고 움직여지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없이 이 암호화폐를 뛰어드는 건 거의 자살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EX는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이런 나이 많으신 분들도 너무 당당하게 들어오세요. 우리가 돈 벌게 해줄게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 EX라는 회사, 그리고 이 EX를 가지고 있는 유스메타라는 회사는요, 이 8년 동안 코인 시세의 변동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에 접목시켜서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매시간 코인 가격을 예측하면서 롱인지 숏인지 오를 건지 내릴 건지 이런 시그널링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IT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27개국의 3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돈들을 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 제가 만약에 살고 있는 이 집이 만약에 20억이 어떤 규제와 어떤 호재 때문에 20억이 내일 분명히 오른다라고 한다면 이 집 안 사시겠나요? 저는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EX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주식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그 코인들을 트레이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고야 AI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윤민호 대표님한테 어떤 뭐 계좌를 이체를 했어요. 제가 돈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거래 내역은 윤민호 대표님과 저 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은행 빼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중앙화된 거래 방식이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내가 누구와 거래를 한 내역을 거기에 다 블록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화된 장부를 통해서 투명화된 거래 내역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킹이라는 게 불가능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인데요. 이 블록체인의 기술 덕분에 우리 AI는 실시간 호가창, 그 다음에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 그 다음에 실시간 청산 라인 등등 여러 가지의 것들을 24시간 트래킹을 하면서 이 코인의 흐름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고야는 전 세계 선물 시장의 매수 매도 호가창을 실시간 감지하고 있고요. 또 세력과 고래들의 지갑 이동, 온체인 데이터들을 실시간 추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이 가격을 정한다면 그 세력들이 내릴 것인지 올릴 것인지, 그럼 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코인들을 거래소로 가지고 들어와서 팔 준비를 하는지, 아니면 현금을 거래소로 가지고 와서 코인들을 살 준비를 하는지, 이런 실시간 데이터들을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산 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오른다 내린다 이런 베팅들을 하는데 그런 청산 라인들을 보면서 세력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청산 라인에 있는 그 물량들을 다 먹을 건지 이런 것들도 실시간 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의 전체적인 거래량도 감지를 하고 세력들의 매집, 대량 매도의 흔적들도 찾아냅니다. 또 가격 추세들을 감지하는 알고리즘을요, 실시간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나 이슈 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해야 될지도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는 다양한 뉴스들, 그다음에 어떤 발표들, 호재나 악재나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이 차트를 또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전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야는 사람의 감정, 즉 심리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거든요. 세력은 사실은 심리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가 팔고 싶게 만들어서 다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르기를 원하게 만들어 놓고 확 내려서 우리의 돈을 다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심리가 작용을 하는데요. AI는 그런 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AI는 철저하게 알고리즘으로 분석된 그 시그널링을 가지고, 세력들이 이제 올릴 준비해, 아니면 세력들이 이제 내릴 준비해,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심리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려면 한 10년을 넘게 이제 트레이딩의 시장에서 정산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들을 겪어나면서 비로소 트레이더가 되는데요. 그런 10년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만 50, 60, 70대이신 어른들이 앞으로 10년을 더 투자를 해서 내가 트레이딩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면 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서른 후반이지만, 서른 중반이지만, 서른 중반인 저도 10년을 투자를 해가지고 트레이더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장민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챗 GPT나 AI를 요즘에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걔네들이 제가 배우는 것보다, 제가 뭔가를 마스터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잘 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야 AI를 구독해서 내가 공부해야 될 10년의 노하우를 이미 공부한 AI를 활용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인 돈만 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 호가창을 감시하고 온체인 데이터 이런 걸요, AI가 아닌 개인들도 세력들의 지갑을 볼 수 있어요. 근데 24시간 개인이 그 세력들의 지갑들을 트래킹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잠도 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트래킹을 하는 것들을 우리 인간이 따라가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 전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 L2가 뜨고 나서 거의 100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00시간 가까이 이 L2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그널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이 오르면 내릴 것 같은데 해서 숏을 걸 수도 있고요. 또, 이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더 내려가진 않겠지 하고 롱을 잡았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AI는 그런 심리로 이런 시그널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심하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보조 지표, 그 다음에 툴이 바로 우리 EX 차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펀드 회사에서 수익률을 가장 잘 낸다는 사람들의 이 지금 데이터들을 보고 계신데요. 1년에 제일 잘 낸 사람이 한 39.39%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 사람도 3년 수익률을 따져보면 2%밖에 안 됩니다. 저희 근데 하루에 3% 먹는 거는 정말 껌이거든요. 저희 EX 차트를 가지고. 저는 사실 어제 오늘 리플 개수 늘리기로 한 저는 20%를 먹었는데 레버리지 2를 써가지고요. 그런데 원래 오늘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제가 이 강의 준비해야 돼서 윤미호 대표님처럼 어쩔 수 없이 클로즈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 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초보라서. 근데 강의를 해야 되는 바람에 어쨌든 클로즈를 했지만 저는 사실 트레이딩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하루에 1% 먹는 거는 너무 껌이에요. 그럼 하루에 1%면 한 달에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 수익률이 40%인데 그것도 대한민국의 에이스들이 트레이딩을 하고 투자를 해서 버는 수익률이 40%인데 한 달에 30%의 수익률을 우리가 낼 수만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차트를 우리가 안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차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들어온 질문이 바로 YEX입니다. 왜 그러면 EX여야만 하는가?
지금 제가 요즘에 EX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광고에 뜨는 거 보면 시그널링을 막 준다는 막 그런 회사들도 엄청 광고를 많이 때리더라고요. 또 아니면 뭐 어떤 차트 보는 방법, 뭐 강의 이런 것들이 막 광고로 저한테 엄청나게 뜹니다. 그러면 왜 EX여야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재수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뭐를 하든 제 시간과 그다음에 제 인생의 가치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러면 나의 돈과 인생을 투자할 만한 회사인가에 대한 질문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가 EX를 하면서 답을 찾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검증된 회사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EX 회사는 한 10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회사예요. 아마 암호화폐 이런 시그널링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걸 돕는다거나 이런 회사들을 보면 길지 않습니다. 그 역사가요. 그런데 여기는 10년 동안에 이미 데이터들을 쌓아두고 있고요. 5년 동안 무료 서비스를 하고 지금 3년째 유료 서비스를 통해서 월드와이드 우리 회원들의 이미 검증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시그널을 믿고 거래를 하는데 이 시그널이 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숏이었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그래서 제 돈을 1억, 2억을 만약에 잃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회사에 안 찾아갈까요? 나는 분명히 돈을 내고, 뭐, 나름 뭐, 비싸다면 비싸다, 그 구독료를 내고 왔는데, 그 시그널을 믿고 거래를 했는데 그 시그널이 안 맞는다면 회사에 찾아가서 아마 난리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EX를 봤는데 아직까지 경찰병원에서 이 유스메타를 향해서 프로테스트를 하고 계신 분들을 제가 아직은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료화했다라는 거는 회사가 기술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유료화를 하고 지속하고 있고 회원들로 인해서 어떤 컴플레인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는 이미 데이터가 저는 검증이 된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회사인가라고 했을 때 사기는 아니다. 네, 사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규모와 인력풀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회사가 어디에 투자를 받거나 저도 스타트업을 했고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스타트업을 했었지만 스타트업을 할 때 이제 투자를 받습니다.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들의 니즈를 들어줘야 해요. 그 투자자도 자기의 돈들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CEO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CEO가 내 돈을 잃을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싶으면 투자자들이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투자자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 이장님의 모든 그 돈을 가지고 회사가 운영이 된대요. 저는 그걸 보고, 회사가 오히려 이렇게 좌지우지 흔들리고, 이렇게 싸움이 날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직까지 A1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주 주급만 받고 있는데요. 근데 출금이 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해요. 2주 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많은 이제 선배 이제 그 직급자분들도 보면 출금이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대요. 저도 스타트업을 했지만 항상 월급날이 되면은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월급을 못 주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게 정말로 CEO 오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회원들에게 단 한 번도 출금이 밀린 적이 없다라는 거, 전 거기서 굉장한 크레더빌리티, 신뢰를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좀 약간, 와, 신기하고 재밌고 놀랍다라고 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돈을 이제 회사에서 출금을 할 때, 디플레이션 화폐인 리플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달러나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출금할 당시에 마켓가로 그 리플을 개수가 딱 정해져서 그 리플의 개수를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사실 이거 리플을 지금같이 이제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이제 출금하면 리플 개수 확 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회사가 그 가격이 만약에 리플 많이 올랐을 때 바로 돈을 줘버리면 괜찮잖아요. 근데 리플의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이 모든 회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출금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리플들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출금 시스템을 지속하고 운영한다라는 거는 저는 회사의 어떤 자부심?
이라고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70명이 넘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이런 암호화폐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한 4명 정도 마케팅 하는 사람, CEO, 그다음에 테크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요. 근데 70명 이상의 임직원들이 있다는 거는 암호화폐를 이런 관련된 이런 관련 종사를 하는 이런 회사의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날 얘기하시는 이 대기업 회장 자녀들도 직원으로 근무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AI 프로그램 업계의 선두주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제가 만나본 게 아니어서 하지만 대기업의 회장이 되신 분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뭔가 경영 수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뭔가 중요한 거를 가르쳐야 할 때 그냥 아무 데나 보내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미래의 앞으로 중요한 이 블록체인의 흐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다가 배우라고 해서 보냈다면 저는 우리 회사가 나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검증하고 났더니 저한테 한 가지 더 들어왔던 게 바로 이 회사의 비전이에요. Growth Possibility라고 이제 성장의 이제 가능성인 거죠. 제가 아까 그 저희 학교를 그만둔 이유도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이사장님이 너가 기획한 대로 운영할 수 있게 정권을 줄게 해가지고 4년을 제가 기획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나의 비전과 같이 갈 수 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그럼 나의 미래를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창립자의 마인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장님이 강의를 하시고 실제 뵙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보다 보면 진짜로 마인드가 그러니까 의장님이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나이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고 젊은 사람에게 비전들을 제시할 수 없다면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렇지만 제가 만날 때마다 젊은 사람들과 소통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젊은 사람들을 계속 키워내고 리더들을 세우려고 하시는 그런 창립자의 마인드를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회사의 성공이 그냥 회사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의 성공이 곧 회사의 성공이라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 선배 직급자분들 플러스 우리 창립자까지도 이게 몸에 깊게 배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회사는 사실 회사의 그 이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회사를 우리가 자선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이익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회사가 예를 들어서 8조각의 파이가 전체 파이가 있다면 그중에 한 조각만을 먹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익이 다각화되어지고 더 많은 어떤 회사의 이익들이 비즈니스 모델들이 들어올 때 그때 내가 파이를 하나 먹던 걸 2개 먹고 3개를 먹겠다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먹는 파이는 한쪽이면 돼. 대신에 우리 전체 피자의 파이를 키워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저는 하나의 증거가 바로 레퍼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레퍼럴은 사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 야, 괜찮은데? 라고 바로 알아들으시는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가 거래를 하면 거래 수수료가 이제 그 거래소한테 갑니다. 그 거래 수수료는 돌려받지 않고 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거래 수수료의 50%에서 뭐 75%를 우리 회사한테 돌려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 회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거래하고 있는 이 거래액이 굉장히 크고 거래소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을 한 거겠죠. 그런데 그 수수료가 들어왔을 때 회사가 다 먹어도 되고 얘기 안 해도 그만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회원들한테 돌려주고 회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 돈의 캐시플로우들을 그런 캐시 파이프들을 자꾸 만들어줘서 우리 회원들이 다양한 곳에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계속 회사가 그런 정보들을 오픈하고 또 회원들의 입장에서 그 수익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는 걸 보면서, 이 회사는 비전이 있다. 회원들이 계속 꿈을 꿀 수 있고, 오너십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전략들을 계속, 회사들은 구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회원들이 끊임없이 비전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하면서 조금 이 회사에 대한 좀 더 비전을 갖게 된 거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는
고야 AI와 EX 차트의 기술력입니다. AI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데이터들이 점점 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제 1년 뭐 8개월 전에 이제 오셨던 우리 파운더들이나 우리 선배 직급자들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적중률이 한 60%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쁘진 않은 건데, 저였으면 그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보기 편하고, 그 다음에 초보인 저도 하루에 1%에서 3% 수익을 낼 수 있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거의 68, 69세가 가까워지고 계시는데, 그런 아버지도 일주일, 2주일만 배워도 1%의 수익, 2%, 3%의 수익을 내는 것들이 가능한 기술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1년, 2년, 3년이 지나갈수록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더 도태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나도 이 회사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과 비전들을 이 회사와 공유를 했을 때 이 회사도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회사죠. 그러니까 제가 회사 오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진짜 질문은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EX 차트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그널을 활용하는 법을 한 달에서 두 달만 정말 잘 배운다면요. 트레이딩으로 1%에서 3% 먹는 거는 정말로 쉽습니다. 근데 그게 누군가 트레이딩을 많이 해보고 주식을 많이 해보고 거래를 많이 해본 사람만 가능하다면 못하겠죠. 근데 저는 주식도 딱 한 번 거래해봤고 암호화폐는 뭐 트레이딩이 아니었죠. 그냥 못 모르고 샀다가 못 모르고 팔았던 그 딱 한 번의 경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 저도 배우고 조금만 배우면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자체적으로 트레이딩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아마 가장 모든 회원들이 처음에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구독을 하시고 한 달, 두 달만 배우면 이제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면 되겠구나 감이 오실 거기 때문에 구독을 하고 꼭 본사에 이런 강의들을 들으러 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레퍼럴 수익인데요.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생긴 거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수수료를 돌려받고 그다음에 나 셀퍼럴이라고 하죠. 내가 거래한 그 거래 대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를 돌려받고요. 또 내가 누군가를 추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EX 차트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거래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이 거래한 그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또 제가 전달받는 겁니다. 그렇게 레퍼럴 어차피 내가 이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계속 할 거고 미래에도 이것들을 계속 나갈 거라면 거래 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꽤 크거든요. 근데 그 돈들을 나한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EX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저는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트레이딩을 저는 관심을 갖고 왔는데 사실은 이 3번 마케팅 수익에 대해서 저는 새롭게 좀 눈을 떴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EX의 골든타임인데요. 그러니까 EX에서 트레이딩을 하러 온 게 맞거든요. 근데 트레이딩을 하는데 우리에는 마케팅 플랜이 있습니다. 그 마케팅 플랜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X는 IT 회사거든요. 우리가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띄우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원들이 늘면서 이제 거래소도 설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고, 또 우리 차트 보는 방식도 알려줘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무한 반복이 필요한 단순 노동인 건데요. 단순 교육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CS로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회사가 이 CS 인력으로 투입해야 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 CS만 안 되고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CS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회사가 정말로 투자해야 되는 이 기술력 발전을 위한 투자들, 이렇게 회사의 이 EX 차트를 더 고도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이 비용과 돈들과 시간들이 이런 그런 마케팅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EX 차트와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조금 마이너스겠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회원들이 EX 차트를 쓰면서
수익도 잘 내고 EX 차트 활용하는 방법도 잘 알고 그리고 회사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실제로 그 거래를 하고 EX 차트를 쓰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독료의 일정 부분을 너한테 돌려줄 테니 그리고 또 네가 누구를 추천을 해가지고 만약에 구독을 시키면 우리가 해야 될 마케팅과 홍보를 대신해서 너가 하는 거니 일정 부분을 줄게. 대신에 우리가 해야지만 됐었던 차트를 알려주고 교육하고 거래소를 깔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런 책임을 회원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사실 저는 영업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저는 제 노동의 가치를 계속 올리는 일만 해왔지 뭔가를 팔아서 이렇게 하는 일을 저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들어와 보니까 뭔가 이 쎄한 느낌,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뭔가 이 바이너리라고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뭐 다단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했던 일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흐름을 보고 흐름이 맞다고 하면은 시도를 해보고 그걸 도전을 해오면서 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제 원래 전공이 그 어카운팅 앤 파이낸스거든요. 근데 그 안에 비즈니스 그 마케팅의 방법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걸 다단계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에 대한 검증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 마케팅 이 플랜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트레이딩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나의 심리를 다지고, 그 다음에 나의 이 루틴을 만드는 데는 결국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EX의 진짜 골든 타임은 사실 트레이딩이 아니라 저는 마케팅에 있다는 거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좀 깨닫게 된 건데요. 의장님이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미래에는 구독료를 무료로 해서 레퍼럴만으로도 회사 수익 구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차트를 쓰는데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아, 내가 안 그래도 이 구독료 때문에 이거 마케팅하기 힘들었는데, 아이씨, 무료면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쓰게 하기 좋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이 마케팅 플랜이라는 거는 이제 사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이 마케팅 플랜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그 큰 시도로 현물을 투자하고 부가 부를 축적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큰 시도로 수익률은 낮추되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 자체는 크게 먹는 암호화폐 부자가 탄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가 되면 이제서야 암호화폐 시장을 알게 돼서 시드는 없어. 그래서 작은 시드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 트레이딩으로 시드를 늘리고자 하는 트레이딩 노동자의 계층, 이렇게 나뉠 거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보시면 알 텐데요. 저희 집은 부동산 투자를 그래도 많이 했던 집인데요. 어, 지금 서울에 저희가 이 아파트도 그렇고 분양을 받을 시점에는 5억 아니면 7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20억, 뭐 17억 이렇게 부동산이 올라 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돈을 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큰 시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또 앞으로 규제도 엄청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서민들이나 아니면 시드가 크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동산 이 투자를 하는 것이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두를 낼 수 있는 곳은요,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너무 안 좋은 지역이나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곳이거든요. 근데 오를 곳은 큰 시드가 필요하고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암호화폐가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달라드는 그 시점이 왔을 때 저는 요즘에도 느껴요. 유미래 대표님이 우리 시바지노고라는 트레이딩 매매법을 모든 회원들한테 익히게 만드는 이유는요. 시대를 크게 늘려서 수익률은 조금 먹더라도 안전하니까 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드만 크게 굴리면 수익금 자체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를 한 번에 먹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데 1%씩 10번을 먹으면 쉽다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도 훨씬 줄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EX 마케팅 플랜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직 얘기는 해보진 않았지만 원 이장님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레이딩을 하고 싶지만, 그리고 이 차트와 이 도구가 너무 맞지만, 시드가 적으면요. 내가 10%를 벌어도 100만 원밖에 없으면요. 10만 원 버는 거거든요. 10% 큰 건데. 그런데 내가 만약에 1억이 있으면 10%면 1000만 원인 거잖아요. 아니, 1억, 맞죠? 네. 제가 뭐, 그 10억이 있으면, 네, 그죠? 맞죠. 네. 그렇게 시드가 커질수록 우리가 조금만 먹어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드를 늘리는 게 중요한데요. 그 시드를 저도 제가 아까 그 일들을 다 해오면서 전 단 한 번도 제 시급이 줄어든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이 일들을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한 시급 1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근데 그렇게 받아도요. 써야 될 게 너무 많고요. 돈은 안 모이고요. 제가 진짜로 해야 될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자유는커녕 경제적인 노예가 됩니다. 그렇게 시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희장님이 정말로 이 트레이딩 암호화폐 시장을 본 사람들은 큰 시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이 구조가 저는 마케팅 플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다단계고 뭐고가 중요한 게 저한테는 아니었고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이게 나한테 돈이 될까? 그 다음에 이게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사실 저는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화장품을 팔아야 되고 물건을 팔아야 되면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저는 진짜 안 돼요, 그게. 근데 이 마케팅은요, 밑에 내가 추천한 사람들, 소개한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야 내가 돈을 버는 구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구독을 했는데 트레이딩을 잘 못하고 돈을 못 벌고 결국에는 구독이 끝나고 다시 재구독 안 하면 저도 돈을 못 버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계속 회원들이 늘어나고 계속 이 회원들이 이 비전을 본다는 거는 이 차트가 확실하고 기술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소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고 그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 사람도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영업이라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자존심은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리스크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야 될 핑계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위험하다더라, 사기가 많다더라, 그거 다단계라더라, 뭐 이런 구조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안 되더라. 이렇게 그냥 안 해야 될 핑계만 계속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opportunity,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거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제가 계속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리스크를 보고 내가 소개를 해줬는데, 야, 이런 거 아니야 하고 나를 이상하게 본다던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하는 이런 EX 차트, 그 다음에 EX 사업, 이거를 이상하게 본다고 해서 우리의 사업이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흐름을 못 보고 있고, 그 사람이 흐름에 도태되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뭔가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의심을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의 차트가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의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리스크를 보는 사람인지 그다음에 기회를 보는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해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리스크를 본다면 그건 그 사람의 시간표가 아닌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정말로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이 기회를 붙잡고 싶은 소중한 사람들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승부수를 EX에 걸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뭔가를 하나를 시작하는 데는 좀 늦어요. 근데 시작을 하면 저는 미친 듯이 앞을 보고 달려갑니다. 왜냐면, 어, 배수진을 저는 치거든요. 제가 학교를 완전히 그만둔 이유도 저는 이 흐름이 맞고 저는 앞으로 마흔이 되기 전까지 약 3년에서 4년이 남았는데요. 저는 40살에 경제적 은퇴를 하고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학교를 세우는 일을 저는 각 나라마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 스쿨도 과목에다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으로 이 구독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트레이딩을 해서 돈도 벌면서 삶도 나아지면서 정말로 가지고 가야 될 중요한 가치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을 전 곳곳에 세우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가 아무리 제 노동의 가치를 올린다고 해도 제가 경제적으로 은퇴를 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치만 우리 EX 이 회사 안에는 특히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골든 타임을 우리가 정말로 붙잡을 수만 있다면 경제적 은퇴를 2년 안에, 3년 안에, 4년 안에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은 사업 설명이라기보다 누군가 저처럼 시작을 하고 싶은 분들 또는 누군가 저처럼 확신을 갖고 싶은데 아직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게 맞을까? 정말 나는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제가 뮤지컬을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아직 강의에서는 이런 거 틀어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추석 특집이니까 그냥 힐링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진짜로 나한테 온 이 순간을 정말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단과 그 다음에 결심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뮤지컬 더 라스트 키스 황태자 루돌프라는 뮤지컬인데요. 거기에 나의 시험할 순간이라는 넘버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잠시만요. 소리 공유. 네. 내 안에 숨은 두려움이 날 또 어둠으로 밀어넣지만 단 한 번의 이 기회를 바보처럼 그냥 놓칠 순 없어. 이 순간을 평생 후회할까? 아님 용기를 내어볼까? 이제 와서 나를 시험해 볼 그 순간 내 믿음의 끝을 찾아가 보자. 자신을 믿고서 혼자 싸워야 할 시간이 왔어. 버릴 수 없는 내 꿈과 나만의 세상을 위해 내 한 몸 던져보리라. 만인을 위하여 그래 나란 인간이 살았다. 흔적 남겨줄 테니까 지금이야. 나를 시험해 볼 그 순간 이 어둠 속 빛을 찾아가 보자. 죽는 그날까지 혼자 싸워야 할 시간이 왔어. 아무도 상상 못한 꿈 묻어둔 희망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리. 만인을 위하여 내 한 몸 감히 던지리. 만인을 위하여. 네, 상상할 수조차 없던 꿈, 그리고 희망을 우리가 묻어둘 수밖에 없던 그런 삶을 살고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버릴 수 없는 나의 꿈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하지만 분명히 꿈은 있지만, 나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꿈들, 하지만 꼭 버릴 수 없는 그런 꿈들이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EX가 나를 시험할 순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꿈들을 같이 이뤄나갈 수 있는 곳이 저는 EX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확신 있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꿈이 저는 곧 EX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